이번 시간에는 플루이드 다이내믹스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베르누이의 원리를, 베르누이 프린시플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르키메데스 프린시플을 활용해서 부력이 어떻게 되는가, 물이나 어떤 리퀴드 아니면 일반적인 플루이드 안에 담겨 있는, 떠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을 그레이디언트 시어럼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계산했습니다. 그레이디언트 시어럼이란 다이버전스 시어럼의 특별한 경우인데요. 벡터의 방향이 일정하고 그 크기는 바뀔 때 그레이디언트의 적분을 이용해서 표면에 작용하는 플루이드 내부 또는 외부로부터 어떤 표면의 곡면이어도 되죠. closed surface에 작용하는 힘을 적분해내는데 아주 유용한 것이 그레이디언트 티어럼이었는데 그레이디언트 티어럼을 이용해서 아르키메데스 프린시플을 말로가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가 계산을 해냈습니다. 자, 그것을 하는 데는 우리는 그레이디언트 티어럼을 이용했는데 그레이디언트 티어럼은 다이버전스 티어럼을 알아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다이버전스 티어럼을 활용해서 그레이디언트 티어럼을 얻어냈기 때문에 오늘은 다이버전스 티어럼을 정확하게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버전스 티어럼은 컨티니티 이퀘이션을 드라이브 하는데 아주 유용하고요. 컨티니티 이퀘이션은 결국에 베르니 이퀘이션을 얻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고 다이버전스 티어럼을 공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 대부분의 일반 물리 교과서는 이런 다이버전스 컬 이런 것들을 다루지 않아서 사실은 그것을 가르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수학에 약하다라는 핑계로 말로만 빙빙 둘러서 얘기하기 때문에 결국에 시간만 낭비하는 꼴이 됩니다. 우리가 그 수리적인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물리적인 문제를 풀 때 그것을 정확하게 표기하기 위해서는 수학적인 기호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 문제를 풀면 풀수록 이게 수학에서 온 게 아니라 물리에서 왔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레이디언트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그레이디언트는 우리는 conservative force field를 공부할 때 이미 공부를 했죠. conservative force는 potential 에너지가 있을 때 그레이디언트에 마이너스를 붙인 게 conservative force이다. 그리고 그거보다도 우리가 컬을 먼저 배웠어요. conservative force는 이 로테이션을 알아. 컬을 하면 빵이 된다. 그러면 스톡스 시어럼을 이용해서 어느 closed path를 가거나 스톡스 시어럼에 의하면 이 면적에 대한 어, 적분을 해보면 결국 어, 컬 F의 면적에 대한 적분을 surface에 대해서 하면 그 surface를 에둘러싸는 closed curve가 만들어질 텐데 그걸 따라 그 path를 closed path를 따라 적분을 하면 값이 같다. 근데 컬이 빵이면 당연히 이 closed path를 따라 한 적분은 항상 같다. conservative force의 아주 특징이었죠. 자, 그것을 생각해 보면 포텐셜 에너지가 있을 때 힘을 얻으려면 그레이디언트를 해서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데 그레이디언트라는 것은 결국 3dimensional slope다. 함수가 f of x가 있을 때 데리버티브를 취하고 데리버티브는 각 지점에서의
슬로프로 나타내게 되는데 마이너스 슬로프가 네거티브 슬로프가 결국 이게 이제 증가할 때 함수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가게 되죠. 그레이디언트는. 하지만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을 흘릴 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르듯이 마이너스의 그레이디언트는 네거티브 그레이디언트는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가는 슬로프이고 그것이 3차원 공간에서 다 작동하기 때문에 그것은 벡터로서 카테시안 컴포넌트의 x 방향의 성분을 그냥 그레이디언트만 한다면 어떤 그레이디언트 f는 y, z 이렇게 해서 이제 미분해서 더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케일러 필드는 그레이디언트를 붙여서 마이너스 붙여서 힘이 나온다. 각 대신 컴포넌트가 마이너스 네거티브 슬로프가 된다. 그래서 각 성분은 x축을 향한 x축의 컴포넌트 힘의 x축 컴포넌트는 마이너스 x 미분이고 y 컴포넌트는 y에 대한 미분을 한 다음에 마이너스 그리고 z로 미분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레이디언트 계산할 때 그 아주 쉬운 것들을 할 줄 알아야지 조금 복잡한 걸 하는데 그 포지션 벡터의 그레이디언트를 한번 해봅시다. 이 그레이디언트는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에서 쓸 때 편리하게 쓸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의 베이시스 벡터는 위치에 따라서 바뀌지 않아요. 원점에서의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의 이원과 아무 점에서는 항상 다 같아. 근데 이제 폴라 코디네이트를 쓰면 세타가 고정되어 있을 때 레이디얼이 같지만 세타가 바뀌면 요거하고 이 아래 세타 이퀄 빵과 이 아래 유닛 벡터가 해서 붙죠. 세타하고 세타가 0이 아니면 이게 서로 달라. 요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제 그레이디언트 이런 걸 해버리면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 그렇죠? 하지만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를 하면 그 베이시스 벡터의 방향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길이와 방향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레이디언트를 하면 편리하게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레이디언트 예를 들어 x를 했다. 그레이디언트는 이 원의 x 편미분, y 편미분, z 편미분인데 그거를 x에 대해서 하니까 여기에만 살아남아서 요거는 이 원 성분만 있게 되고 y를 한다라고 하면 E2의 Y 이렇게 해서 E2만 나오고 Z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 Z 성분만 나오고 E3만 나오고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I를 XJ로 편미분 하면 I와 J가 같을 때는 1이지만 서로 다를 때 예를 들어 X를 Y로 편미분 하면 0이 되겠죠. X를 G로 편미분해도 0이고 X를 X로 편미분해야지만 1이 나오니까 일반적으로 XI를 XJ에 대해서 편입을 하면 항상 1이 아니라 델타 IJ 서로 같을 때에는 1이고 서로 다르면 0이 되게 되어 있다. 자, 요걸 알게 되면 뭐가 되냐? 그레이디언트의 XI를 하자. 그레이디언트의 XI는 EI, 유닛 벡터가 나온다. 이런 사실을 알게 돼. 그리고
R이라고 하고요. R을 X로 미분하면 R은 X로 Y제곱, G제곱이니까 없죠. 그것을 X로 표미분하면 체인 룰을 써서 2의 X제곱, Y제곱 이렇게 되고 X로 미분했으니까 2X. 그래서 결국 R분지 X가 나옵니다. 유사한 방법으로 R을 X에 대해서 하면 R분지 X, 그리고 Y에 대해서 하면 R분지 Y, 그리고 Z에 대해서 하면 R분지 C.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 결과들을 얻어냈어요. 그걸 이용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 나와있듯이 radius R 여기 있죠. radius R을 그레이디언트로 취하면 radial 유닛 벡터가 튀어나온다.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면 또 체인 룰을 써서 f of r이 있다. f of r의 그레이디언트를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 f of r의 그레이디언트를 한다고 하면 ei sum of I round xi round f r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sum of I ei at 그리고 체인 룰을 써서 얘는 R만 함수니까 토탈 디퍼런셜로 R로 해도 되죠. 그 다음에 XI로 R을 표명하니까 얘는 R분지 XI가 되지. 자, 그렇게 되면 시그마 I, EI hat XI, R, DF over DR. 이건 뭐야? 다 더하면 X성분, Y성분, G성분 다 더했거든요. X 벡터네요. X 벡터를 X 벡터의 크기, 요게 X 벡터의 크기다. 요것은 유닛 벡터가 되는 겁니다. 결국 F를 레디어스에서 미분을 하고 그 다음에 레디얼 유닛 벡터를 곱한 꼴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다이버전스는 X 성분을 X로, Y 성분을 Y로, Z 성분을 G로 편입을 하는 거가 된다 그랬죠? 자, 우리가 그 X, Y, Z에 익숙해 있는데 X는 X1, Y는 X2, Z는 X3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컬과 같이 이런 것들을 할 때 매우 편리하고 그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도 썸메이션 노테이션을 이용해서 한 개 항만 써놓고 시그마로 이렇게 붙여서 쓸 수가 있으니까 훨씬 더 편리한 상황입니다. 컬은 디터미넌트를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죠? E1 hat, E2 hat, E3 hat 그것을 X의 편미분, Y의 편미분, G의 편미분 그리고 어떤 벡터 그것의 first component, second, third component의 디터미넌트를 구해라. 이렇게 하면 되고 자 컬이 빵이 되는 것을 이 로테이션이라고 했고 그러면 이게 빵이 되면 언제나 임의의 서피스가 있을 때 서피스의 적분이 여기니까 이런 벡터는 closed path를 따라서 접근하면 v.dx over closed path 그래서 언제나 여기 된다라고 그래서 conservative force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우리 잠깐 저런 걸 해볼까요? 그러니까 그 포텐셜 에너지가 있을 때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포텐셜 에너지를 컨저버티브 포스라고 했는데 과연 그런가? 그게 이 로테이셔널인가? 이 로테이셔널이면 항상 컨저버티브 한다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U라고 쓸 수 있으면 이 로테이셔널인가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것은 그냥 해보면 돼. 어떻게?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U를 F라고 쓰고 그것의 컬을 구해보면 된다. 그 컬을 구하면 다음과 같이 디터미넌트를 쓸 수가 있겠지. 디터미넌트를 쓰면 E1 hat, E2 hat, E3 hat, 오버럴 팩터 네거티브 사인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편미분
X1, X2, X3를 편미분하고 그리고 여기 또 있네. X1 그리고 U, X2, X3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거는 사실 이 U는 이 안에 계속 킵할 수도 있지만 얘 내버려 두고 U를 바깥으로 끄집어내고 2월, 2, 2, X의 편미분, Y의 편미분, G의 편미분, 또 X의 편미분, Y의 편미분, Z의 편미분. 디터미넌트 성질에서 똑같은 로우가 있으면 빵이야. 이게 빵이야. 이것을 레비스비타 심볼을 이용해서 그리고 데리버티브가 서로 커뮤트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순서가 바뀔 수 있죠. X로 Y로 이렇게 편미분 이거 하고 X를 먼저 미분하고 Y로 미분하는 거하고 똑같아. 자, 그 성질을 이용하게 되면 이제 얘 이렇게 봤을 때 RKJ, JKJ 이렇게 했는데 이거 순서 바꿔도 값은 같고 얘 순서 바꾸면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이게 똑같은 양이 돼서 캔슬이 된다는 수가 있는데 디터미넌트를 써놓으면 당연히 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current density와 flux 이것은 그 2학기에 그 전기를 배울 때 아주 이용해요. 그러니까 current라고 하는 것은 뭐 electric charge가 시간에 따라서 어떤 cross sectional area를 통과한다. 와이어가 있을 때 딱 칼로 잘라 봤을 때 일로 전하들이 시간당 얼마나 튀어나오는가 이런 게 이제 커런트가 되는데 그 커런트를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조각조각의 어떤 패치를 따라서 커런트들이 모여서 전체 커런트를 이룬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그럼 조각적으로 다 모을 때 어떻게 되냐? I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 면에 대해서 d 시그마에 대해서 요 surface S라고 하면 그 S라고 하는 그 surface 엘리먼트들을 패치들을 만들고 요거 d 시그마라고 하고 그 시그마하고 스케일러 프로덕트 이런 식으로 나타내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 유니폼한 경우에는 i를 a로 크로스 섹셔널 에리어로 나눈 것을 j라고 하는 current density라는 말을 쓰게 돼요. 이 current density는 다음과 같이 표현이 돼요. 오케이? 그 이유를 생각한다면 시간의 개념을 써가지고 어떤 시간 동안 여기 유니폼한 그 차지 뭐 이런 것들이 간다. 그럼 여기 지금 우리는 매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매스나 차지나 그 단위만 바꿔놓으면 되니까 여기 조그만 놈들이 이렇게 모여서 모두 다 V의 속도로 평행하게 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V 델타 T를 갈 거고 여기 크로스 섹셔널 에리어가 A가 있다라고 하면 이 전체 부피는 델타 V라고 하는 것은 AV 델타 T라고 하는 부피를 만들어내게 될 거야. 그럼 어떤 부피가 있으면 우리가 그 density를 정의할 수 있죠. density는 여기서 질량이니까 질량이 나옵니다. 질량을 부피에 대해서 레이셔를 취해주면 density가 된다는 건데 이걸 이용하면 부피는 로 델타 V는 델타 M 이렇게 튀어나오게 돼요. 여기 델타 V가 있으니까 로우를 곱하면 로 델타 V는 A 로 V 델타 T 이런 공식이 얻어지네. 이것이 델타 M.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전체 질량은 단위 이 크로스 섹셔널 에리어 곱하기 요 안에 있는 물체들의 밀도 density 그리고 속도 그리고 시간 이런 관계를 가지게 된다.
그러면 그 질량을 시간으로 나누어 주면 로 V A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질량을 시간으로 나눠준다. 아, 시간당 일로 배출된 질량의 양. 그 수도꼭지를 열었을 때 1초마다 나오는 물의 양,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을 거야. 그럴 때 그것을 current density J라고 얘기하고 J 곱하기 면적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current가 되는 거야. mass current, 시간당 나오는 질량. 이거를 charge, electric charge로 바꾸면 시간당 흘러나오는 전하량. 그래서 그걸 current라고 얘기해요. current는 current density 곱하기 cross sectional area인데 이 cross sectional area를 같이 factor out 하면 결국 current density는 density 곱하기 velocity의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것을 좀 더 일반화해서 써놓은 것이 시간에 따라도 다르고 위치에 따라도 다르면 이 current density라고 하는 것은 density 곱하기 속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럼 density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거야. density는 질량 나누기 부피라고 했는데 이때 이 질량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 플루이드 같이 유니폼한 것이 아니라 디스크리트한 것들이 이렇게 다 모여서 예를 들어 일렉트론들이 있으면 이것들이 한 개의 차지가 2인데 이것이 n개가 모이면 이런 전체 일렉트릭 차지가 될 수 있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한 개의 질량이 m이다. 그래서 아이덴티컬 파티클들이 동일한 속도로 다 플로우하고 있다. 오늘 비가 오는데 빗방울이 하나하나의 질량이 m이다. 그런데 얘네들이 다 등속도 운동, 터미널 벨로시티가 있잖아요. 마찰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등속도로 이렇게 유니폼하게 물이 떨어지고 있다. 그렇죠. 공기가 없으면 마찰이 없어서 빗방울이 계속 등가속 운동을 하면 엄청나게 빨리 총알보다 빨리 가게 돼서 그렇게 되면 우리 머리를 뚫고 가서 우리는 그냥 다 사망하겠죠. 그 마찰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갑자기 헛소리 이거 그만하고 그래서 덴시티는 질량 나누기 부피. 근데 그 질량이 알갱이들의 아이덴티컬 파티클의 알갱이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한 개의 질량 곱하기 몇 개가 있는가. 이렇게 해서 이걸 보면 한 개의 질량으로 나눠 끄집어내면 그건 몇 개가 어느 부피에 있는가. 그래서 캐피털 N 나누기 캐피털 V 이 상자 안에 몇 개의 구슬이 있느냐 라고 뭐 이런 거예요. 자, 그것을 number density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인다. 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current density가 얻어지게 되면 current density가 J라는 벡터가 rho V라고 하는 벡터가 있는데 어떤 cross section area를 통과하게 되면 글로 지나가는 current가 얻어진다라고 했고 그 current를 flux라고도 얘기해요. flux가 좀 더 일반적인 왜냐하면 이 개념을 알아야지 우리가 이제 2학기 때 전기 이런 걸 공부할 때 너무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지. 자, 지금 넘버 덴시티 이런 걸 공부했었는데 그 여기 보면 입자들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어요. 여기는 넘버 덴시티 n이라고 하는 어, 밀도로 이 밀도는 부피당 개수를 얘기하고 한 개의 입자의 질량이 small m이다. 그 얘네들이 common velocity 같은 속도로 동일한 속도로 쫙 평행 이동을 하고 있다. 더 쉽게 얘기하면 가우리안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얘네들이 정지 좌표계를 잡고 그러면 여기에 실린더가 이 방향으로 V에 마이너스 V의 속도로 움직인다고 생각해도 돼요. 이제 실린더에 이제 시메트리 액시스가 있는데 그것이 n 햇의 방향이고 그 n 햇의 방향이 다음과 같이 폴라 코디네이트 쓰여져 있다.
이때 current density J가 얼마이냐? current density에 V가 빠졌네요. 이게 V가 빠졌네. 자, 아까 V가 빠졌었죠? V. 왜냐면 N 곱하기 M 한 것이 넘버 덴시티, 넘버 덴시티의 매스, 한 개마다의 매스보다 로우가 되고, 로, 로우에다가 V의 속도를 곱해야지 J가 되죠. 근데 이제 V는 V의 E3 해시니까. 그래서 current density를 얻었고, current density를 여기다 대입하고, 면적을 곱하는데, 여기에서 요 면적은 요 방향, n 햇 방향이고, velocity, velocity가 지금 j 방향이니까 이 두 개의 사이각이 중요하죠. 이게 세타, j 방향이고, 여기 d 시그마가 이 방향이니까 코사인 세타가 곱해질 거죠. 그러니까 여기 어지무달 앵글이 파이가 있다 하더라도 파이하고 상관없이 코사인 세타만 영향을 준다. 이거는 스케일러 프로덕트 E3 햇하고 스케일러 프로덕트는 코사인 세타만 나옵니다. 그래서 면적 그리고 커런트 덴시티 그리고 그 사이값에 대한 코사인 베타를 곱한 값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인테그랄 폼 오브 컨티뉴티 이퀘이션. 자, 커런트가 서피스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흘러나온다. 저희가 그러면 커런트를 보통 이렇게 한 일정한 방향으로 가고 이 와이어 안에서는 그래서 크로스 섹셔널 에리아 A를 잡고 1로 통과한 것을 J D 시그마 해가지고 적분을 하면 파이라는 플럭스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커런트하고 같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게 이 surface가 closed surface가 되면 그럼 이것들을 모든 방향에 대해서 다 해서 일로 커런트들이 다 나간다. 그러면 이게 질량이라고 하면 이게 파이라고 하는 게 질량 나누기 시간 그러니까 시간당 어떤 질량이 계속 빠져나가는데 어때 부피는 그대로 있는데 질량이 줄어들었어. 아 그럼 당연히 질량이 시간에 따라 줄어들었는데 부피는 그대로이니까 요게 이제 덴시티가 되는 거예요. 덴시티가 줄어들겠네. 그냥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봐. 그래서 플럭스는 플럭스를 계산을 하면 그것은 시간당 질량인데 이 면 S라고 하는 closed surface를 시간당 빠져나가는 질량을 다 한 거다. 그런데 이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부피 적분이거든요. 질량은 로 이렇게 하고 볼륨 이렇게 적분을 한 거니까 이걸 다시 쓰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요 좌변을 부피의 적분으로 바꿀 거예요. 무엇을 이용해서? 다이버전스 시어럼을 이용해서. 그러면 우리가 재미있는 방정식을 얻을 수 있어요. 다이버전스 시어럼을 드디어 공부해 보기로 합시다. 그 closed surface S가 있어요. closed surface S가 어떤 V라는 볼륨을 에워싸고 있어. 그 서피스를 만들기가 처음에는 좀 곤란하니까 일종의 리만 썸을 만들자. 어떻게? 레고 블록 같이 직육면체, 정육면체를 쫙 잘게 나눠가지고 지금 되게 허술하게 했는데 이걸 크기를 눈에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매우 작게 만들면 이 구면을 거의 일치하게 부피를 만들 수가 있고 그러면 한 조각 한 조각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기로 하는데 지금 다이버전스 J와 요것의 이것의 공간 적분과 요것의 면 적분이 동일하다는 게 다이버전스 시어럼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다이버전스를 조그만 부피에 대해서 다 구해서 그 적분을 다 모아가지고 전체 공간에서의 다이버전스를 공간 적분하려고 하는 것을 이 조각의 작은 부피들, 요거 한 개 한 개가 V1, V2, V3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친구들을 이제 가지고 어, 뭘 해보자. 그럼 여기에 보면 요 조그만 한 개 한 개의 어, 것을 갖고 이제 계산을 해서 다 모아서 이 전체를 만들고 싶어요. 한 개 한 개의 정육면체를 생각해 보면 정육면체 부피는 이 한 개 한 개의 어떤 중심점이 있을 것이고 그 중심점의 좌표를 기준으로 해서 이 사이즈도 그 크기도 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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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강무소리 길이가 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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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정육면체를 만들어 보자. 큐브를 만들어 보자. 그러면 그 i 번째 것의 그 좌표 중심의 좌표 그 중심으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델타만큼 그런 원소들을 그런 점들을 쭉 다 모으면 하나의 큐브가 될 텐데 이 큐브 하나의 센터가 여기 x1, x2, x3라고 하는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 그 사이드 하나하나가 전부 다 델타가 되도록 잡았어요. 여기에서 1, 2, 3를 얘기하는 것은 x축의 그 대해서 수직인 면이 두 개가 만들어지죠. 그 중에 x의 양의 방향을 플러스로 잡고 마이너스로 잡고 y축이 이쪽이 이렇게 있죠. y축에 대해서 수직인 면이 두 개 있는데 y가 증가하는 방향 y가 파지티브인들 S2 플러스 네가티브 S2 마이너스 그리고 z축이 또 있겠죠. z축의 파지티브 쪽의 방향은 S3 플러스 그리고 네거티브 쪽 여기 안 보이니까 밑에 이렇게 띄어서 보여준 거예요. S3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6개의 정육면체를 생각하게 되겠어요. 자, 이 정육면체에서 일단 surface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요 면, 6개의 면에서의 적분을 해보려고 한다면 6개의 면은 다 다음과 같이 면적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영역은 2분의 그 중심점으로부터 마이너스 2분의 델타에서 플러스 2분의 델타까지. 이때 x축에 비례하는 곳에서 그 d 시그마라고 하는 노멀 벡터는 항상 어떤 볼륨을 에워싸는 서피스의 바깥 방향을 향하죠. 그렇기 때문에 파지티브일 때는 플러스 방향이지만 네거티브 쪽에서는 반대 방향을 향하게 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의 방향을 써줬고 그 면적은 모두 다 정육면체이기 때문에 델타 스퀘어로 되어 있어요. 이걸 다 모아서 나중에 이제 면 적분을 하는데 사용할 거고 공간 적분, 다이버전스의 공간 적분을 먼저 해본다면 다이버전스의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커런트의 함수 값을 제대로 안다면 커런트의 x 성분을 또 x로 미분하고 y 성분을 y로 미분하고 z 성분을 g로 미분해서 다 더하면 될 거예요. 이때 적분 영역은 그 큐브의 영역을 따라서 적분을 해주면 돼요. 그런데 첫 번째 항을 먼저 봅시다. 이것은 x에 대한 미분이죠. x에 대한 미분이니까 이 공간 적분에서 요것은 미분을 적분해버리면 요것은 단순하게 될 수 있겠네요. 이걸 단순하게 할 수가 있지. 다시 말해 이걸 일로 끌고 와서 x 적분을 먼저 해버리면 이 x 적분은 어떻게? J1을 놨는데 여기에 upper limit, lower limit이 있죠? upper limit, lower limit의 값을 대입해서 서로 빼주는 게 정적분이 되겠죠. definite integral. 그리고 우리는 2dimensional surface integral로 바뀌게 돼요. 이때 여기에서 positive인 곳과 negative인 곳이 있는데
포지티브인 곳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서비스 적분으로 만든다고 한다면 우리가 옆에 앞에 나와 있는 게 있어. 0보다 큰 영역에서는 이 서피스 면이 포지티브 방향이지만 요 네거티브 쪽에서는 서피스 면이 향하는 방향이 반대 방향이다. 그것을 이용하면 돼. 반대 방향이니까 반대 방향이니까 요것은 사실은 그냥 면 적분을 그대로 한 플러스로 놓고 면 적분을 한 거하고 동일하구나. 포지티브였던 같은 사인, 네거티브인 면에서는 부호가 바뀌니까. 그럼 이거 두 개를 합치면 S1의 플러스와 S1의 마이너스, S1의 플러스와 S1의 마이너스 이 두 면에서의 적분으로 바뀌어버려. 공간 적분을 했는데 공간 적분 중에 X 성분을 적분해버려서 면적분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서피스로 바뀌어버렸고 거기에 정적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중에 이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일 때에는 그 면이 향하는 방향이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동일한 방법으로 y 미분을 y에 대해서 적분하고 z 미분을 z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각각 y에 대해서 적분한 것은 y의 수직인 두 평면에 대한 surface integral 그리고 z에 대해서 해주면 그거는 z의 수직인 평면 두 개에 대한 surface integral로 바뀌어버려서 결국 이 세 개의 항을 다 모으게 되면 각각은 이것은 x의 수직인 두 면의 surface 적분, 이것은 y의 수직인 두 면의 surface 적분, 이건 z의 수직인 두 면의 surface 적분으로 바뀌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걸 다 모아놓고 나면 그 큐브 원래는 다이버전스 J의 큐브 내부의 적분이었는데 여기에 하나씩 적분을 미분을 적분으로 환원시켜 버리니까 이 여섯 면에 대한 서피스 적분으로 바뀌어 버리고 그렇게 된다. 그리고 서피스 적분이고 요것은 여기서 이제 동글뱅이를 해줘야죠. 여기 동글뱅이가 되지. 여섯 개가 다 모여서 클로즈 서피스가 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동글뱅이를 했죠. closed surface가 돼서 그러면 여러 개 중에 한 개의 큐브에 대해서 했으면 지금 아까 저 위에 있는 그림을 보면 수천 개 큐브들이 있는데 그 큐브들을 계속 이어보자. 계속 이으면 연결되어 있는 두 개를 잇는다라고 했으면 이게 모든 면의 사이즈가 똑같으니까 여기 이렇게 달라붙는 두 면을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함수 값은 여기에 커런트 자체는 동일하고 그런데 D 시그마가 이쪽 면에서는 D 시그마가 요 바깥을 통해 나오고 이쪽 면은 요 반대 방향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 면적분이 surface integral 두 개가 완전히 exact cancellation이 일어나서 두 개를 붙이면 두 개를 두 개가 차지하는 공간에 바운더리만 남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오버랩이 되는 겹치는 부분의 면적분은 소멸해버려요. 그래서 그게 계속 이어서 나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속이 있는 전체의 다이버전스의 볼륨 인테그랄하고 여기 나와 있는 요 면들의 면적분하고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걸 또 잘게 잘게 계속 잘라서 개수를 키우고 사이즈를 작게 해가지고 아주 부드럽게 만들면 이 공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할 거예요. 공이 목표가 아니고 예를 들어 공을 얘기한 것이고 임의의 부피를 차지하는 그런 조각들을 n개를 만들어서 n개를 무한대로 보내고 잘게 잘라서 그게 하나의 값을 수렴하는가 그걸 리만섬이라고 하고 그 리만섬이 어퍼섬, 로우섬이 있죠. 바깥에는 좀 더 커질 거고 속으로 가면 작을 건데 그 바깥으로 접근시키는 거하고 속으로 접근시키는 거 값이 똑같다. 그럼 그 값이 수렴을 하면 그걸 그 적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조각을 다 모아서 해봤더니 부드러운 임의의 부피 내부의 모든 지점에서 다이버전스를 구해서 공간 적분을 한 것과 그 껍질의 closed surface 상에서 그 J를 surface area의 스케일러 프로덕트로 해서 적분한 것과 동일한 값이 되더라. 그것을 다이버전스 티어럼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다이버전스 티어럼을 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우리가 좀 구린 데가 있었는데 앞에서 아르키메데스 원리를 설명할 때 그레이디언트 티어럼이라는 걸 사용했는데 그레이디언트 티어럼은 다이버전스 티어럼을 활용한 거였으니까 다이버전스 티어럼이 왜 그런가를 이제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제 nothing wrong. 자, 다이버전스 티어럼을 이용하게 되면 아까 유도했던 컨티뉴티 이퀘이션의 디퍼런셜 폼을 얻을 수 있어요. 아까 했던 컨티뉴티 이퀘이션은 서피스 인테그랄 이 플럭스가 어떤 볼륨에서 이게 매스가 바깥으로 튀어나오면 질량이 줄어들더라. 나온 질량은 0보다 크고 줄어든 건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붙여놓은 거죠. 그렇게 해서 시간에 따라 질량이 줄어들더라라고 했는데 근데 요 질량은 부피에 대한 공간 적분, 부피가 아니라 density를 공간에 대해서 적분하는 것이 되겠죠. 그럼 이 공간 적분으로 바꿀 수 있냐? 그렇죠. 왜냐하면 커런트의 서피스 적분은 다이버전스의 볼륨 적분으로 된다는 게 다이버전스 티어럼이니까. 오, 됐네. 그러면 요거가 같으니까 인테그란드를 묶을 수가 있죠. 저 바깥에 토탈 타임 데리버티브인데 이 속에는 공간 적분이니까 이 시간의 미분은 공간 좌표를 바꿔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요게 속으로 인테그란드 안에 들어갈 때는 partial time derivative로 바뀌게 되죠. 이항을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됐고 이제 이게 언제나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볼륨이 어느 아비트러리 볼륨에 대해서 다 그러니까 볼륨을 되게 작게 만들자. 되게 작게 만들었는데도 항상 0이면 결국 인테그란드가 0이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 볼륨이 매우 작지만 0이 아니기 때문에 인수분해 할 수 있는데 매우 작은 영역에서는 모든 x 좌표가 다 고정될 테니까 그래서 그 적분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되고 이게 이제 V 엡실론이가 어떤 엡실론이라는 반지름의 구 안에 이 V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엡실론을 빵으로 보낸다. 어, 그렇게 빵으로 보낸다는 게 빵은 아니면서 빵에 영원히 접근하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무튼 이게 0이 아니기 때문에 0은 약분해 버리면 바로 다음과 같은 미분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differential form of continuity equation이라고 한다. 매우 중요한 공식이 되겠어요. 그래서 continuity equation은 incompressible fluid에도 쓸 수 있고 뭐 어디에서도 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incompressible fluid는 편리한 게 뭐냐? 눌러도 density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걸 그냥 constant로 놓으면 돼. 그럼 컨스탄트는 뭐야? 컨스탄트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당연히 0이죠. 그러니까 훨씬 문제가 쉬워지죠. incompressible 문제를 쉽게 만드는 거다. 다이버전스 equal 제로라고 하는 조건으로 바뀌어. continuity equation 이게 일반적인 것인데 일반적인 건 너무 어렵고 incompressible인 리밋으로 가게 되면 다이버전스 J가 제로가 되는 게 바로 저거다. continuity equation이다. 그러면 다이버전스 J가 0이니까 당연히 임의의 공간이 있으면 공간을 에워싸는 서피스 상의 적분은 빵이 되겠죠. 그 안에 매스가 바뀌지 않으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 어떤 커런트가 이렇게 해서 흘러간다. 그럼 여기를 컷을 하자. 실린더 같이. 이렇게 컷을 하면 이 안에 다이버전스 J 이퀄 빵이란 말이에요. 인컴프레시블이면. 그러면
여기 서피스 적분이 다 빵이야. 요걸 이렇게 해서 서피스 적분이 요렇게 이면으로 이렇게 해서 근데 커런트가 이 옆면으로는 5% 이렇게 돼 있다라면 안 나갈 거 아니야. 여긴 커런트가 0이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 커런트와 이 커런트가 합쳐서 빵이다라는 말은 사실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니까 아, 일로 들어온 커런트와 일로 들어온 커런트가 같다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죠. 응? 그러면 그 말은 뭐야? 커런트는 로, 로 V 이렇게 된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야? 어, 커런트가 커런트 덴시티 곱하기 에리어니까 커런트가 같다는 커런트 덴시티 곱하기 에리어가 A 벡터 한 방향만 있다면 그냥 이거는 그냥 로 VA라고 하는 거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로가 컨스턴트라는 거지. 언제? incompressible. incompressible. incompressible은 로가 컨스턴트. 로는 뭐 고려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VA가 컨스턴트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여기 에리어가 작죠? 여기는 에리어가 크죠? VA가 컨스턴트니까 그 넓은 면에선 조그만 속도로 가고 넓은 면에선 조그만 속도로 가고 좁은 면에서는 빠른 속도로 지나가야 될 것이다. 그건 뭐야? 그럼 건물 이런 거 있을 때 빌딩풍이 불면 되게 바람이 되게 빨리 분다고. 이제 사실 공기는 인컴프레시블이 아니죠. 컴프레시블인데 그냥 대충 리딩 오더에서 인컴프레시블이라고 그냥 뻥을 쳐. 그래. 그럼 이리로 가. 그럼 이게 넓고 구멍이 앞에 있는 넓은데 이건 좁은 데로 갔죠. 그러면 컨티니티 이퀘이션에 의해서 인컴프레시블은 데ን시티 그대로 VAAV 이게 서로 같아야 되니까 어때? 넓은 데에서 조금 가다가 좁은 데로 갔으니까 그만큼 그 단면적이 줄어든 그 역으로 훨씬 더 빠른 바람이 이리로 통과하게 되겠죠. 그 말이다. 그럼 이거를 비율로 놓으면 큰 것끼리 큰 속도 큰 면적, 작은 속도 작은 면적 이렇게 되겠죠. VA는 그 좁은 단면적을 통과할 때 속도가 커지고 넓은 단면적을 할 때는 속도가 작아지고 그리고 그 비율은 속도와 그 면적의 비율에 달려있다. 그것은 인베런트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베르누이 이퀘이션, 컨티니티 이퀘이션으로부터 곧바로 나오는 베르누이 이퀘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봅시다. 자, 이제 베르누이 이퀘이션을 드디어 오늘의 핵심인 베르누이 이퀘이션에 도달했습니다. 베르누이 이퀘이션은 일반적인 유체역학에서 되게 쉬운 문제. 왜? incompressible fluid. 그래서 continuity equation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로가 하나도 안 변하거든. constant 이거는. 왜냐하면 compression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스트레인이 제로니까. 그래서 얘가 날아가 버려서 다이버전스 J가 빵이고 다이버전스 J라고 하는 거는 J가 로 V 이렇게 되는데 로가 또 이게 뭐 0이 아니라 컨스탄트 컨스탄트니까 다이버전스 J의 볼륨 인테그랄을 하면 그것은 그 볼륨을 에워싸는 서피스에 대해서 커런트, 그러니까 플럭스를 다 계산할 때 다이버전스 A가 빵이기 때문에
얘가 빵이고 J.A D 시그마 이거의 서피스 적분이 D 시그마 이게 빵이라는 건 결국 이게 어떤 연속된 그 대롱을 통해서 지나가게 된다고 했을 때 두께를 얇게 해가지고 보면 가운데는 I don't care. 왜냐 서피스 조금만 일로 들어간 거하고 일로 나온 거하고 같아야지 캔슬된다. 왜냐 노멀 벡터가 이쪽은 여기로 향하고 여기는 여기로 향하니까 부호가 바뀌어서 이게 빵이 된다는 건 JA 여기 첫 번째 지점과 두 번째 지점의 J1A1과 J2A2가 같아야 된다. 사이즈가. 이건 그 방향은 커런트가 한 방향으로 이게 크기가 크기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커런트 데시티 곱하기 면적. 다시 말해서 이제 들어오는 플럭스와 나가는 플럭스가 동일하다. 아주 단순한 얘기예요. 엄청 복잡한 것 같지만 너무나 뻔한 얘기다. 그거 너무 쉬운 거를 하려고 엄청나게 사실 어렵게 한 거지. 일반적으로 훨씬 더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증명을 해 놓은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여기로 커런트가 들어가서 일로 나와. 그러면 여기에서 있었던 친구가 없어졌죠. 여긴 빈 공간이었는데 밀려 나와서 일로 나왔어. 근데 문제는 continuity equation이라는 것 때문에 여기에 들어간 질량하고 나온 질량하고 같아. 근데 density가 그대로 되니까 결국 이 볼륨과 이 볼륨이 같다는 얘기하고 똑같아. 그 넓은 면적이 있으면 조금 진행하고 좁은 면적이면 빨리 진행하고 아까 빌딩 품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일단은 에너지의 입장에서 토탈 미케니컬 에너지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 있었던 에너지는 뭐죠? 위치 에너지 mgh 그리고 운동 에너지 2분질 mv제곱 이렇게 될 거고 여기 있는 것은 또 mgh 플러스 2분질 mv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지금 따지고 있는 보자. 아까 이렇게 이쪽 A라는 밑에 지점 A1 높이는 또 H1이고 글로 해서 들어간 플루이드의 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2분의 1 mv 제곱 그래서 여기 위치가 원이라는 위치니까 v에다가 원 붙이고 그리고 mgh 델타 m gh 그리고 h1을 집어넣었어. 그게 없어졌어. 그리고 저 2번이라고 하는 곳에서 불쑥 튀어나왔죠. 그 A2라는 면적이고 V2 델타 T 여기는 V1 델타 T만큼 이렇게 들어갔고 그리고 여기 높이는 H2고 생겨난 것은 2분의 1 MV죠. 2를 붙여놓은 거죠. MGH 생겨났어. 그래서 MGH 이렇게 써놓고 자 이제 질량을 뭘로만 바꿨죠? 로 델타 V로 바꿨죠? 로 델타 V 그리고 로는 컨스탄트라고 했죠? 왜? incompressible fluid니까. 자, 그럼 이제 맨 마지막에 얘가 이렇게 해서 에너지가 없어지고 여기 에너지가 생겼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외부 지금 외부에서 지금 압력이 여기 이제 P1이 있고 P2라는 압력이 있는데 이 압력으로 밀어 넣었어. 그러면 외부의 힘이 P1A가 되겠죠. P1A가 힘이 되겠지. F1이 되겠지.
그러면 displacement는 이게 displacement이지. 힘의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을 했으니까 외부에서 이 플루이드에게 E를 해줬죠. 그러니까 플루이드는 accept한 거야. P 델타 V만큼. 델타 V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A 곱하기 VT가 V 델타 T가 델타 V 볼륨이 되겠죠. 그래서 P1이란 프레셔에다가 단면적을 곱하고 간 거리를 곱해서 결국 P 델타 V가 이 플루이드에게 한 일이 돼요. 그러니까 플루이드가 에너지를 받고 내놓고 하는 게인 로스를 얘기했는데 또 다른 에너지의 소스가 바깥에서 워크로 들어갈 거다. 그럼 여기는 플루이드가 밀려 들어갔다면 그러면 외부에서 한 일이 이 시스템에 해준 일이 바로 파지티브한 것이 되겠고 이 위에서는 외부에서 이 압력을 이기기 위해서 이쪽으로 힘을 주고 있는데 밀려 나갔죠. 그러니까 디스플레이스먼트의 방향이 force의 방향 F2, F2는 F2는 B2, A2가 될 텐데 이 힘으로 이 힘을 주면서도 질질질질 뒤로 밀려 나갔으니까 V2 델타 T만큼 그래서 결국 곱해지는데 하나마나 왜? 델타 V는 항상 같으니까 로가 같아서 질량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없어진 질량이 이쪽에서 나와야 되는데 컨티뉴티 이퀘이션에 의해서 그 얘가 incompressible fluid면 여기에 가운데 고일 수가 없고 밀려 들어갔으면 저기로 다 밀려 나와야지. 그래서 볼륨이 똑같아. 그 이거 두 가지를 집어넣어서 전체 얻은 일은 잃은 거하고 얻은 거가 될 텐데 그래서 더 얻어졌다면 그것은 외부에서 한 일과 외부의 한 일. 얘는 외부에 해준 거죠. 리퀴드가 한 거고 리퀴드가 받은 거고. 그러면 받은 걸 플러스 내놓은 걸 마이너스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걸 다 대입을 했어요. 그러면 얻은 일이 뭐냐? 게인은 여기에서 얻은 거지? 그 플루이드가 새로 생겼으니까 얻은 것은 V2를 포지티브로 해서 2분의 로 V 스퀘어 플러스 로 GH. 델타 V가 다 같으니까 캔슬 시킨 거야. 그리고 잃어버린 것은 이 H1이라는 자리에 있었던 리퀴드가 눌려서 없어져 버렸죠? 없어져 버렸으니까 빼주고. 그리고 외부에서 이 리퀴드의 한 일은 1번에서 1로 밀고 들어가면서 해줬기 때문에 파지티브. 로 델타 V도 델타 V 날렸죠? 그리고 이쪽에서는 외부에서 밀려나가면서 일을 받아갔지. 그러면 리퀴드가 에너지를 잃어버렸지. 그래서 네가티브 사이드에서 빼줬어. 그럼 이걸 정리를 하면 얘를 일로 보내고 얘를 일로 보내면 프레셔 로브 2분의 로브 스퀘어 로지 H 그게 1과 2에서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이게 베르노의 이퀘이션이다. 에너지 컨저베이션이고 incompressible fluid라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지만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베르노의 이퀘이션으로 또 많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다음과 같은 문제를 풀 수가 있죠.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서 로지 H 하고 2분의 1 로브 E 스퀘어 그리고 외부의 프레셔. 근데 지금 외부의 프레셔는 지금 공기압인데 공기압은 약간의 높이 차이에 상관이 없다고 그랬죠? 만약 이 플루이드가 훨씬 더 무거우면 밀도가 훨씬 더 크면 그래서 결국에는 P0라고 하는 것이 양변에서 날아가 버렸고 요게 이 두 지점 이 넓은 수면이 있고 여기 조그만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으로 훨씬 더 빨리 나올 테니까 그리고 수면은 넓기 때문에 느리게 내려가겠죠. Continuity equation 이 면적 곱하기 속도 면적 곱하기 속도 이 두 개의 양이 이퀴밸런트 해야 된다라는 게 컨티뉴 이퀘이션의 결과물이고 그로 인해서 여기 미분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퀘이션을 모션을 얻으면 이 이퀘이션을 모션을 적절히 접근 세퍼레이션 베리어블 해가지고
적분해보면 우리가 막 저거 할 때 썼죠? 그 댐핑이 있을 때 그 속도가 줄어드는데 그건 미분 방정식 정도도 아니고 그냥 1차 미분만 나오기 때문에 로그 적분으로 바뀌는 여기에서 이제 스퀘어 루트 적분이나 스퀘어 루트 적분은 우리가 쉐 테orem에서도 많이 했고 너무나 이제 익숙한 적분이지. 그래서 이게 물이 다 빠져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할 수가 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컨티뉴티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incompressible fluid에 대한 베르누이 이퀘이션을 얻어냈고 그로부터 재미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이 뒤에 있는 부분은 앞에서 설명이 충분히 되었고 이 맨 마지막 부분은 나중에 이제 전자기학에도 쓰일 수 있고 그래비테이셔널 포스에도 쓸 수 있는 그 가우스로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잘 따라해 보기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에 디락 델타 펑션이라고 하는 재미있는 함수가 나오는데 이건 수학에서 함수라고 부르지 않고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부르는데 물리학자가 디락이라는 사람이 먼저 발견을 해서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 함수예요. 오늘은 그만합시다.